don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창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과 최진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윤광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우진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송재경 축산반려동물과장입니다. 원정원 기술보호과장입니다. 김인숙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심윤영 유통과장입니다. 2022년 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6개 부서 일반회계 총 예산 현액은 1,500억 1,500만 원으로서 이 중 86%인 1,291억 6,100만 원을 집행하고 8%인 126억 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2억 4,7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5%가 되겠습니다. 196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예산 현액 745억 5천만 원으로 지출액은 680억 1,900만 원이고 2월액은 11억 8,7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6.4%인 47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9쪽 지도정책과 소관입니다. 지도정책과는 예산 현액 43억 900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17억 2천만 원이고 2월액은 24억 2,3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3.8%인 1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1쪽 축산반려동물과 소관입니다. 축산반려동물과는 예산 현액 268억 4,100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181억 3,500만 원이고 2월액은 72억 2천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5.5%인 14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8쪽 기술보호과 소관입니다. 기술보호과는 예산 현액 84억 8,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69억 1,900만 원이고 2월액은 10억 2,8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6.3%인 5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3쪽 농촌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자원과는 예산 현액 42억 100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40억 7,6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1억 2,500만 원으로서 예산 현액 대비 3%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유통과 소관입니다. 유통과는 예산 현액 321억 3천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310억 9천만 원이고 2월액은 7억 4,5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3.7%인 11억 9,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 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6월 말에 이제 퇴직 얼마나 안 남으셨는데 마지막 그 행감도 치르시고 또 이 결산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6월 말에 퇴직하시는 실장님하고 꽤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세 분이신가요? 예. 그 세액 수입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농업정책과 그 사용료 수입이 1억 5천이 있는데 이게 어디 사용료? 어디? 목적의 사용료입니다. 그 폐국어나 폐도로 같은 경우 폐국어, 그 폐도로. 목적의 사용 승인 목적의 그 사용료입니다. 예. 근데 수납이 이게 저기 미수납액이 한 1억 정도 있네요.
그게 그때 당시 이제 2022년도 12월 말에 부과가 되다 보니까 예. 짧은 기간에 이제 수납은 많이 안 된 상태고요. 저희들이 이제 6월달에 체킹을 해보니까 한 26% 정도 이렇게 남아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남은 미수는 네. 26%. 이게 이제 연말에 고지가 나가나 보죠? 예, 통상적으로 아마 그렇게 고지가 됐었는데 그 조금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네. 네. 그리고 지도 정책과도 또 사용료 수입이 있으시네요. 1억 4,500. 예, 제도정책과 사용 요 수입은 농기 임대사업소에서 하는 임대 농기계 임대 농기계.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임대료. 네. 농기계 임대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징수 결정액은 이게 적게 돼 있네요? 예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추계를 하다 보니까 추계를 하다 임대는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달라서 아. 약간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이쪽엔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예, 그쪽에 미수납은 없습니다. 농기계 임대료 사업이고 그리고 축산 반려동물과는 지난 연도 수입이 이제 뭐 2,100 정도 되는데 이게 수납이 1,200 정도 되고 미수납이 그냥 980 정도 남았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이 어떤 거죠? 지금 980만 원에 대해서는요. 네. 그 미수납에게는 과태료 부과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그거에 따른 과오납 그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980만 원. 네. 이거는 뭐 수납하는데 문제 없는 건가요? 네, 징수해고요. 5년 단위로 지금 축산물 보호법 위반으로 한 제일 많은 680만 원인데요. 네. 이건 재산조회하고 독촉장에서 송달해갖고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해 수입에 835만 7천 원, 이제 수납은 1,400억 돼가지고 600만 원 정도 환급을 했습니다. 그거는 국고보조금하고 네. 시도비 이자 발생했다는 반환 금액 604조. 국도비 보조금 네. 이자 발생에. 네. 근데 그런 걸 전부 다 이렇게 그해 수입에 다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이렇게 하시나 봐요. 국고보조금 뒤에 또 있는데 국고보조금은? 네. 그것도요. 국고보조금 말씀하시는 게 보조금 그 구제역 그 보조금이 일괄적으로 배정이 됐다가 네. 보조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반납하는 금액.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조금이 금액이 크니까 예. 이거에 대한 이자 수입이나 이런 게 여기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미수납액은 없고 절 유통과에 이쪽에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8억 9천 8억 9천 정도 임시적 세액 수입이 있는데 수납은 17억 해가지고 또 8억 5천 정도 환급을 하고 예. 900만 원 정도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 환급액은요. 그게 이제 2021년도 세액 수입 그러니까 자체 보조 사업에 대한 그 반납 금액을 그외 수입으로 작년에 잡았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2022년도 결산 과정에서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이제 목을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지난 3회 추경에 목 변경을 해가지고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바꾼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수납액은 저희 로컬푸드 직매장 고덕에 이제 건립했던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작년 12월에 고지서를 발부를 해가지고 납부는 지금 현재 다 됐는데요. 12월 달에 이제 일부를 납부를 하고 2차 납부를 올해 1월 6일 날 나머지
65만 7,460원을 다 납부를 해서요. 네. 여기 결산상에는 미납으로 잡혀 있는데 이미 다 납부가 납부가 된 끝났습니다. 상태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쪽 그래도 대체적으로 세액 수입 쪽에 좀 관리는 잘 돼 있는 편이네요. 다른 과나 다른 국에 비해서. 네. 이게 좀 이렇게 저희가 뭐 세액 수입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고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다른 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좀 관리가 좀 덜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렇게 그해 수입으로 뭉뚱그려 있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예산도 잡지도 않고 그러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농업정책과 그 지금 2월금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농촌 빈집 실태조사 이거 지금 명시효를 1억을 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제 그 농촌에 보면 그 폐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 저 지저분하게 전부 다 그냥 정비들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그 뭐 흉가집처럼 이렇게 널립하고 그러는데 저희들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그 빈집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철거할 것들은 철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농가주분들하고 상의해서 이제 뭐 다른 용도로 쓰거나 할 것 같으면 변경을 하고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초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조사는 다 끝났고요. 9월 달에 저희들이 이제 최종 보고회를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9월 달에요. 23년 9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 지도정책과에 보시면 지금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국비사업인데 명시열된 내용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건축비를 작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네. 실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준공 이제 당초 건축 기획 용역이 좀 준공이 좀 지연이 됐고요. 어떤 유찰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작년에 집행을 못하고 이제 올해로 이제 2월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이게 언제 뭐 지금 진행이 언제 됩니까? 지금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요. 예.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착공해서 하반기 착공. 착공하게 되면 이제 건축비 이게 일부기 때문에 예. 올해 이제 차수별로 해가지고 이제 집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이월금이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좀 계획 좀 치밀히 세우셔가지고 해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그 유통가 그 지금 이충 로컬푸드 직매장 증축하고 그 사업 있으시죠? 예예. 예. 예. 그것도 지금 예. 추진 2월금요? 일정- 예. 예, 그게 이제 작년에 예산을 다 잡아놨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설계가 올해 4월에 이제 마무리가 돼가지고 공사 금액 5억 1천만 원, 이게 이제 명시효율이 돼서 올해 5월달에 업체가 이제 공사업체가 입찰해가지고 선정이 돼 있고요. 6월 중에 이제 바로 착공을 해서 공사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6월 중에 착공 예, 예, 하신다고요? 예. 그럼 이거를 지금 현재 이충 네. 거기 이충 그 스포츠센터 그 앞에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걸 그럼 증축을 하면은 네. 뭐 어떻게 뭐 층수를 높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거기 이제 주차장 부지를 소매점 부지로 일부를 네. 더 50평 정도로 바꿔가지고요. 네. 매장을 한 30평 정도 늘리고요. 옆에 이제 창고를 좀 한 20평 정도는 창고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쪽에 지금 어떻습니까? 그쪽 이중동 그 로컬푸드 매장은 지금 어떻게 영업이 잘 되나요? 거기 좀 문제가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예, 거기 이제 재계약 과정에서 일부 저희가 네. 공산품 공산품, 부분하고 네. 뭐 예. 작년에 이제 그쪽에 로컬푸드 지침에 맞지 않게 좀 도매시장 물건이라든지 뭐 수입 제품 같은 걸 좀 팔아서 저희가 이제 경고 조치를 하고 해서요. 올해 재계약 과정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관내 공산품 판매 면적을 이제 20%로 제한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협상이 다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해서 지금 공산품 일부 들어와 가지고 다시 그렇게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 그 공산품을 20% 정도 그 장소를 20% 정도로 한다는 예, 판매 말씀인데? 면적의 판매 20% 면적. 이내로 그렇게 네. 관내 공산품에 한해서만 그렇게 좀 아, 제한을 관내 했고요. 공산품만요? 네, 로컬푸드 직매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제 이것저것 다 뭐 하나로마트나 일반 마트처럼 다 파는 거는 좀 지침에 맞지 않아서 저희가 계약서에 좀 세부적으로 내용을 넣어서요. 협의가 끝나서 이제 그 지침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로컬푸드 매장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공산품을 판매하면 안 되는데 그 전에 좀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농업정책과하고 이쪽에 지금 예산 전용 그 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저 시에 전체적으로 17건인데 지금 이제 농업정책과의 그 들녘경영체 사업 다각화 지원 사업 이거를 원래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통계목을 잡았다가 이게 좀 변경을 했죠. 예. 그리고 또 포장재 제작비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고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걸 이런 부분이 예. 예산 과목을 잘못 선정해가지고 과목을 잘못 써가지고 그래서 좀 변경을 좀 했습니다. 하신 부분이 있죠.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네. 잘 예산 과목 회수를 잘 하겠습니다. 예, 예. 이들이 아무래도 이제 직원들이 신규자들이 많다 보니까 예. 이제 사업을 충분히 숙지를 못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교육을 해서 충분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런 사항이 발생 안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그 이렇게 이런 사례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교육들 잘 시켜주시고 그렇게 해주시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제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저는 다른 국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 농업정책과부터 시작해서 우리 유통과까지 축산반려동물과에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부분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예산액과 예산현액과 징수 결정액하고 차이가 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우실 때 조금 더 고심을 하셔가지고 예산 편성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 불납 결손액 처리된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 미수납이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불납 결손액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불납 처리되지 않도록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금 임시로 비전동에 지금 이제 6월달에 저희가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부지 내에 임시로 한 3년 정도 하는데 6월 며칠 날 시작입니까? 6월 19일 날 19일입니까? 네. 지금 이제 항상 로컬푸드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로컬푸드 취지에 맞아서 생산자도 좋아야 되고 소비자도 좋아야 되고 시도 물론 이제 정책을 피면서 어떤 성과를 내야 되겠지만 지금 매장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산자 구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은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환경 쪽도 그렇고 아니면은 지금 현재 그 생산자 단체가 구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화돼 있어서
연간 우리들이 항상 하는 말이지만 연간 생산이 가능하게끔 하지 않으면 매장이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평택시에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20%라는 평택시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에 대한 20%도 이게 면적으로 되는 건지 부피까지 해서 20%인지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아는 좀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농가들한테 정확히 숙지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먼저도 제가 농가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2층 그 매장이 샵앤샵 기능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일반 농산물이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게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보지 않고 샵앤샵 기능으로 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유통가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반성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장을 열리는 거는 소비자들 그만큼 근거리에서 만나겠다라는 취지지만 매장에 채울 수 있는 물품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오이나 아니면 엽채류, 과채류들이 나오는 시기에 집중이 되고 그 시기가 끝나버리면 외부에서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소비자들은 평택시를 믿고 로컬푸드를 믿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놓치고 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로컬푸드 매장이 뭐 몇 개가 더 계획을 하고 계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내실을 기해서 지금 임시 매장에서 어떤 소기의 성과를 얻어서 그 근처에 정말 좋은 매장이 하나 더 생긴다라면 우리 유통과에서는 정말 다 하지 않나, 할 일을 다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제가 간담회를 하고 나서 우리 물품을 공동구매를 해서 제가 이제 해봤는데 아직 체계가 구축이 안 돼서 수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농가들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도와드리겠지만 담당 부서에서도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금전적인 거나 아니면은 그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학교 급식들을 많이 생각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상황에선 준비가 좀 덜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 여러 가지 방향성을 좀 열어놓고 찾아봐 주시고요. 힘들게 농사진 부분들이 없어서 못 파는 경우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남아서 재고 처리나 아니면은 폐처분이 된다라면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은 없는데 평택시는 60만이 인구가 되면서 소비자 구축은 돼 있고 생산자 구축이 거기에 못 따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와 그다음에 판로를 그 생산자하고 잘만 연결이 된다라면 이 부분은 빨리 해결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소장님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인연이 한 10년이 넘는데 팀장님 때부터 쭉 봐왔는데 정말 일을 열심히 잘하시는 우리 공무원 몇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같이 일하면서 했는데 지금도 그 마음이 저는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리 농업인들과 항상 일선에서 애써주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모든 직원분들한테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수납액이 불용 처리 안 되고 불납 처리 안 되게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우리 그 오늘 우리 김영창 그 소장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결산 심사를 이제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뭐 퇴직을 하신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같이 뵐 수는 없죠. 그래서 진짜 그 오랜 동안 지금 30 몇 년인가요? 38년? 34년 9개월. 예, 34년 9개월 동안 시민의 공복으로서 평택시 발전은 물론이고 농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셔서 평택시의 그 농업기술센터가 오늘날 지탱할 수 있겠군요 해주신 우리 소장님이십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제 인생의 이모작이라고 그러고 서드에이지라고 보너스 인생이라고도 하더라고요. 하여튼 늘 건강하시고 가시는 길에
늘 좋은 일만 행복이 넘치고 행운이 넘치기를 기원드리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김영창 소장님의 마지막 우리 그 인사 말씀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아니 저기 의장님도 그러시고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너무 과찬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몸둘 바를 사실 이제 모르겠는데요. 이제 사실 이제 뭐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제 부족한 점이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이쁘게 봐주시고 또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사실 이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뭐 이제 본회의에서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이제 과거의 의원님들하고 지금 현재 의원님들하고와의 그런 걸 보면은 많이 변했다는 거를 이제 스스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솔직히 이제 옛날에 보면은 의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이제 칭찬이나 이런 게 상당히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실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도 해주시고 또 혼낼 건 혼내주시고 이런 게 과거와는 많이 또 바뀌었고 또 이제 의원님께서 뭐 어차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 집행부나 뭐 의원님들께서 똑같이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일들이 이제 너무 과거와는 많이 바뀌었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요. 우리 의회 그동안에 많이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게 저도 상당히 영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창 의원 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 박수로 환영.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